네, 혜련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 언론에 이재명 대통령은 맹렬한 반미주의자다. 이런 내용의 기고문이 실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맞는 말이지. 뭐 반미지 그럼 친미는 아니었잖아 이제까지. 살아온 행보가 얘기해줘요. 자기는 반미로 살아왔는데 입으로 나는 반미 아니다. 소용없는 거야. 이미 뭐 잠재의식이 나타난 삶이 말해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방미를 하려고 해. 진짜 미국에 가서 실무협상인지 얼굴을 봐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딱 때 맞춰서 이렇게 언론에서 나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가해자가 센 사람이에요. 무의식에. 사람이 무의식에 가해자가 센 사람은 그 가해자 마음을 인정을 안 했을 때 가해자가 세지는데 그 가해자를 버리고 인정을 안 하니까 밖에서 가해자가 들어와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고난이 많았을 거야.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고 대장동, 백현동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심한가. 그 자기 딴에는 좋은 일 해서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이 몇 명이 죽고 자기 밑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으로 들어가 있잖아.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거야. 완벽하게 하려고. 이분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일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 가해자가 세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되질 않아. 어떤 사람은 조금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해도 그냥 무사히 넘어가는 사람도 있거든. 가해자 마음이 적은 사람. 순천자일수록 그래요.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안 일어나. 즉 밖에서 가해자가 안 들어온단 말이야.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재수가 좋아. 운이 좋은 사람이야. 운도 실력이다 하죠. 사실은 운이 가장 큰 실력이지. 근데 그 운이 뭘 얘기하느냐. 순천자. 무의식이 순리대로 가는 사람. 즉 내 안에 있는 가해자 피해자를 다 인정해서 내가 가해자도 안 되고 피해자도 안 돼. 밖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안 와. 이런 상태여야 되거든.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맨날 사고가 심하게 나고 날마다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 가해자 피해자 의식이 되게 심한 역천자죠. 우리 대통령들이 전부 청와대에서 나오면 다 감옥으로 가고 네. 존경받지를 못하고 인생이 다 아팠어. 고난의 인생을 산 대통령도 많고. 왜 그럴까? 역천자. 무의식 속에 가해자 피해자가 엄청 세서 어떤 일을 해도 자기가 하는 그 일이 가해자 역할을 해서 밖에서 가해자가 오고 스스로 피해자 되게 하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도 감옥 가고. 지금까지는 물질의 시대, 짐승의 시대, 역천자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도 하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갔어. 흘러갔어. 근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마음의 시대거든. 마음의 시대고 깨달음의 시대고 순천자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힘들어.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가고도 남을 일인데 그렇죠. 옛날엔 다 덮고 그치? 지금 시대가 변한 걸 알아야지. 지금은 뭐 시체말로 탈탈 털리고. 탈탈 털리지. 김건희 여사 뭐 별것도 아닌 거로도 털리잖아. 네. 자기 마음이 역천자면 털릴 수밖에 없는 시대야. 그래서 뭐 별 시답지 않은 것 같고도 다 공격을 당하지 그치?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역천자가 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식인 거야. 그리고 실제 자기가 역천자 가해자가 심해서 잘못하기도 하고 잘못하면서도 자기는 가해자가 되면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난 피해자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감옥에 들어간 거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해. 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증거가 있으니까 들어갔는데 나는 탄압이다. 계속 우겨. 그건 뭐예요. 자기가 가해자 짓을 하고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자기 가해자를.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 마음으로 가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난 피해자라고 붙잡고 가해자를 하게 돼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역천자라. 자기 딴에 열심히 해. 가해자가 열심히 한 거예요. 밖에서 반드시 가해자가 오고 피해자가 돼. 늘 이거의 반복이야 인생이. 늘 반복이었을 그러니까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자체, 존재 자체가 일을 할 때 장애물을 현실에서 불러일으키고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 짜여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은 머리로 산다고 생각해. 구독자 여러분 머리로 착하게 나 잘했는데 미움받고 실패한 경험 없어요? 남 도우려고 했는데 도우려다가 뭐 물에 빠진 놈 건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게 역천자 마음이야. 내가
역천자를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나쁜 놈이란 뜻이 아니야. 역천자는 재수가 더럽게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 뜻과 반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이런 사람이야. 그 뭐냐면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사람들은 자기 속에 가해자 마음 올라와. 예를 들어 남을 죽이고 싶거나 아니 뭐 있지 없어? 엄마가 내 말 안 들어주면 죽이고 싶고 뭐 내 애인이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죽이고 싶고 배우자끼리도 죽이고 싶잖아. 그때 올라왔을 때 이 마음을 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인정 안 해. 이럴 때 역천자예요. 내가 싫어하거나 열등하거나 가해자 마음이거나 약자거나 장애인 마음이거나 이런 건 난 인정 안 해. 이거 역천자예요. 마음이 인정 안 할수록 역천자가 되는데 특히 가해자 피해자를 많이 인정 안 했지. 그 이재명 대표가. 살면서 아버지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 그 마음을 어떻게 인정해 자식이. 인정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자 자체가 되고 가해자 자체가 되니까 밖에서 가해자도 많이 오지만 늘 피해자가 또 되는 거야. 피해자 처지에 있어. 그래서 인생이 되게 아팠거든. 그런 역천자니까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잘해보려고. 아니 생각해봐. 이재명 대통령이 난 반미다. 직접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 그렇죠. 오히려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 미국에서. 반미라고 날 오해하지 마라. 막 이런 말을 했어. 중국의 전승절 행사였나? 거기도 안 갔어. 가셨어요. 눈치 보느라고. 예. 그러면 진짜 반미주의자면 막 그런 데도 가고 이럴 텐데 거기도 안 갔어. 그리고 이제 방미할 때도 일본을 먼저 거친다고 그랬어. 그 얘기는 내가 반일 반미가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한다. 정치권에서 그렇게도 얘기해. 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믿어주는 거야 상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안 믿는 게 왜 일본을 먼저 만나? 미국 기분 나빠한다. 미국부터 첫 번째로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나도 되지 않냐.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런 지적도 하시긴 했습니다. 그렇게 안 믿어줘. 가해자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가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신문에다 떡하게 냈는데 또 낸 사람 자체가 고든창이라고 굉장히 트럼프가 신뢰하는 사람이래. 좋아하는 보수 사람.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냈어. 그걸 트럼프가 안 보겠냐고. 그 정치권 인사들이 안 보겠냐고. 그러니까 가면은 그 색안경을 끼고 벌써 봐. 색안경이 가해자예요, 여러분. 선입견.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프레임이 씌워지면 그 다음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가해자 마음이거든. 근데 남의 가해자 마음을 다 일으키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국민 중에는 죽이고 싶어하는 가해자 마음 다 올라오는데 왜 그럴까? 내가 인정하지 않은 마음, 내가 버린 마음은 남들이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센데 그걸 다 버렸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국민이 많이 일으키고 또 그 조카가 데이트 살인했잖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참다가 그게 터지니까 진짜인 줄 알고 끌려가서 여자친구 막 엄마를 죽이고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엄청 집안 자체가 그게 센 사람인데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 안 하고 난 가해자 다 버리고 난 피해자라고 탄압당했다고 맨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도 가해를 하고도 그걸 인정 안 해.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전부 가해자 마음이 일으켜.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트럼프를 만났을 때 트럼프도 가해자 피해자가 되게 센 사람이거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든 자기 가해자 인정 안 하려고 할 거야. 반미주의자가 아니라고. 나는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가해자를 인정 안 할 때 다 일어나지. 트럼프가 다 느껴 가해자를. 그래서 트럼프가 공격할 수 있고 그러면 이분은 또 피해자 마음 올라오는데 피해자 마음에 집착하는 사람 아니야. 날마다 탄압 당했다고. 야당 대표 시절도 찔찔 울고 국민 앞에서 자기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아니 무슨 야당 대표가 약자도 아닌데 그쵸? 강자 마음보단 주로 약자, 피해자에 집착하는 약자를 쓰는 사람이라 또 피해자 마음이 올라올 때 피해자에 집착하면서 이게 가짜 마음이구나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되는 거야. 피해자 되면 어떻게 돼? 다 뺏기는 거지. 방위비, 뭐 분담금 협상, 전시 작전권 이런 거 다 협상해야 되는데 오지게 뺏기는 거야. 잘못하면. 자기 마음을 잘 봐야 돼. 가짜 마음인데 그게 진짜라고 하면서 날마다. 더군다나 가해자 피해자가 인정도 안 된 사람. 그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인정이 되는 건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가장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심한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은 봐. 얼마나 가해자가 심한지 심하게 가해를 했으니까 벌을 받는 피해자.
벌 받잖아. 일반인은 감옥에는 안 갇혀. 갇히잖아요. 그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센 사람은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래야 그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많이 죽어요. 조국 전 대표.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세니까 남을 그렇게 공격하고 자기가 SNS에서 10년 이상을 공격해놓고 자기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정의롭다. 뭐 이렇게 포장하잖아. 내가 가해했어. 이러면 그건 가해자 마음이 아니에요. 가해를 해놓고 가해자가 아니라고. 저 사람이 잘못돼서 나는 쓴 거야. 이랬잖아. 그래서 자기가 두드려 맞은 거야. 자기 잘못을 하늘이 괘씸하게 본 거지. 남들은 잘못하는 거 다 지적하고 자기는 자녀 입시 비리 터지니까 자긴 피해자라고. 잘못했는데 뺏었잖아. 남들의 그 기회를 박탈했잖아. 다른 사람들의 그렇죠. 기회를, 그치? 대학 입시할 때.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저렇게 피해자가 됐는데 이 사람은 벌 받았잖아. 죄인 마음으로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많이 죽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벌 안 받았잖아. 그거 안 받겠다 고집 부린 놈이 가해자 피해자 마음, 죄인 마음이에요. 죄인의 수치. 그걸 아직 안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트럼프랑 만날 때 그게 뜨는 거고 지금 이미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통령 되니까 지금 무서워 죽겠어. 왜? 자기 죄를 방탄하려고 하니까. 오직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언제 내 재판을 다 없애버릴까? 그거밖에 더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는 김밥 먹으면서 아랫사람들 들들 볶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괴롭히면서 일하는 쇼지를 하더니 요즘은 노는 쇼지를 하네. 아유, 어제 그저께는 광복절날은 무슨 국민 임명식 하면서 쇼지를 해대더만. 하얀 넥타이 제비새끼처럼 메고 와서. 그러더니 뭐 또 내일은 뭐 영화를 본다고. 그냥 혼자 보세요. 집에서 부인과. 왜 그걸 쇼지를 해서 바쁜 국민들 다 오라고 그래서 일도 못하게 하고 본인도 그래 아랫사람 다 대동하고 거기 가서 대통령이 영화 관람 하는 자리야? 아주 무적절해. 그러니까 예전에 일했던 것도 일이 아니야. 쇼질이야. 보여주는 거야. 그냥 오직 사랑받으려고 일하면서 국무회의도 다 지금은 다 보여주잖아. 쇼질이야. 내가 이렇게 일해요. 하는 놈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으려고. 왜? 사랑을 받아야 많이 받아야 내 재판이 없어지니까. 그 죄인의 수치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죄인으로 벌받지 않으면 가해자 피해자가 그냥 있고 가해자 피해자 역천자가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엄청 당해요. 가해자가 엄청 와서.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으니 그냥 나라가 그냥 죄인의 수치 똥통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가해자 피해자 마음으로 피해자가 돼서 고통받는 거예요. 강대국한테는 피해자가 돼서 고통받고 이분 하는 짓 보세요. 기업인들한테는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갑질하면서 계속 두드려 패잖아. 한마디만 해도 될 거를 잔인하게 밟아. 그럼 기업인들 위축되고 경제 심리 위축되면 어떻게 경제 부양이 돼? 뭐 주식시장 활성화한다더니 뺏는 가해자 올라와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갖다 하향해서 뺏겠다고. 그래서 전부 다 뺏긴 마음 올라오게 해서 주식도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가해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해밖에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피해자 만들 수밖에 없어. 자기와 남을. 산업재해 늘 얘기하니까 산업재해가 더 늘어나잖아요. 역천자는 그래. 순천자는 산업재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러면 이게 가라앉는데 산업재해 일어나면 안 돼 하고 막 두드려 패면 오히려 늘어나. 역천자라. 이게 무서운 거죠. 이분의. 네. 뭐 사실 어떻게 하면 그런 한미 정상회담 잘 될까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달린 거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기 마음의 존재를 믿고 이런 게 진짜 있나 이렇게 돌아보시기 전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선거할 때 사람들에게 잠재의식 자체가 순천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야. 다른 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입으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역대 대통령 다 잘하려고 하지 않겠어? 잠재의식이 역천자면 그건 자기가 이길 수가 없어. 자기 운명을 자기가 못 이겨.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가 뭐 말을 잘하고 행동을 뭐 똑바로 하고 올바르고 내가 그래서 지지한 게 아니에요. 뭐 체조 PT를 하든 잇몸 일으키기를 하든 팔굽혀펴기를 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어. 그냥 마음이 순천자야. 순천자니까 그러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확률이 순천자거든. 높아진다. 그렇지. 그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기업이 잘 돼야 된다. 그럼 잘 되는 방향으로 가. 그래서 뭐 혹자는 요즘 그 사람이 그 체조하고 몸풀기 하되
그런 걸 보면서 비웃고 뭐 그 사람이 24시간 체조하나 몸이 굳어서 하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어. 말 잘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쇼질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야. 잠재의식이 순리해야 돼. 순천자. 그건 인정을 했어야 돼. 자기 마음들을. 특히 가해자 피해자를. 근데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인정이 되려면 벌을 엄청 많이 받고 되게 아팠어야 되거든. 김문수 후보 봐. 데모하다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감옥 가고 아파서 많이 죽은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돼야 된다고 했던 거지. 아픔을 안 겪은 인간은 역천자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이 역천자가 많아. 아프지가 않고 인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한 인간들을 갖다가 사형시켜야 되지. 사형은 안 시키고 그냥 감옥에 쳐넣고 있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인권이라고 하면서 감옥이 춥다 덥다 불평하고. 정말 내가 법무부 장관하면 난 안 그래. 사형제 딱 부활해요. 그래서 딱 사형시키고 그런 사진도 막 올려. 아픔 느껴야 돼. 그거 보면서. 죄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 특히 약자, 부녀자들, 젊은 여자들 이유 없이 찌르고 죽이고 그런 들은 다 모가지를 쳐서 광화문에 휴시해야 돼. 무서울 때는 엄청 무서워야 돼. 지도자는 자비로울 때는 엄청 자비로워야 돼. 그러니까 착하게 근면하게 일하고 이런 국민을 위해서는 정말 엄청 같이 아파하고 도와주고 그런 국민을 보고 같이 울어주고 이래야 되지만 잔인하게 약자들을 괴롭히고 나라 질서를 물러나게 하고 이유 없이 사람 죽이고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인간들은 그냥 본보기로 죽여야 돼. 광화문에 딱 효시라도 해서 아주 강하게 해서 아픔 느끼게 해야 다시는 안 해. 무서우면 안 하겠지. 아픔 보는 두려움 느껴야 돼. 죽음의 아픔 보는 두려움 느끼면 몇 놈만 하면 괜찮을걸. 처럼 그냥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내비둬요. 뭐 하는 인간들이야? 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쓸데없이 기업인들 불러갖고 조지고 이재명 대통령. 그러지 말고 그런 범죄인들 죽여버려. 약자 마음 센 사람들은 가해자도 못 써요. 가해자가 너무 센 사람. 강하게 처벌해야 할 거는 손방망이 처벌하고 그냥 좀 도와줘야 될 기업인들.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는 사람은 엄한 사람은 때려잡고 이 하고 있어. 그게 역천자가 하는 짓이야. 승천자는 안 그래요. 독하긴 한데 순리대로 해. 나라를 순식간에 안정시키지.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나는 무의식을 보는 사람이니까 보이는데 참 안타까워요. 순천자가 모처럼 나왔었는데 정치권에 네. 참 그분 뽑았으면 확실히 안정이 되고 더군다나 친미니까. 근데 친미주의자래도 굽실거리지 않거든. 순천자는 할 말 할 거야 가서. 그래도 상대의 마음을 올리질 않아. 가해자 피해자를. 네. 그러니까 이게 될 텐데 네. 티키타카가. 지난 한미 관세 협상은 사실은 그래 아주 많이 뺏기진 않았어. 저는 국민들의 평가가 딱 요 정도 같거든요. 근데 이제 주한 미군의 방위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예민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직접 대면하잖아요. 두 정상이. 그래서 되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의주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내가 얘기했잖아. 무의식대로 살아요. 잠재의식의 지도대로. 그래서 네.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이분이 할 동안은 겸허하게 지켜보고 그렇지. 있겠습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가난의 아픔 세지요. 네. 가해자 피해자 세서 다 뺏기고 당하고 미움받고 아프고 이런 일밖에 없고 그 자기 약자 아픔 안 보려고 날마다 쇼질해. 이렇게 집착하면서 그 애기가. 그러면 사실은 국정 운영하는 지도자가 강자가 아니니까 약자 마음으로 맨날 집착하고 하니까 나라 꼬라지가 엉망되는 거는 뻔한 거고. 네. 이분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아픔 보게 하려고 나타난 사람이지 진짜 지도자로 잘 살게 할 역량은 없는 분이니까 반쯤 포기하고 이 아픔을 인정하고 빨리 받아들여서 나라가 많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